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정수 서울 남부지검장이 서로 자리를 맞바꿨습니다. 그리고 공석이었던 대검 기획조정부장 자리에 조종태 춘천지검장이 임명이 됐고요. 춘천지검장으로는 김주용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전보가 됐습니다. 이렇게 4명이 모두고요. 관심을 모았던 내용이 있죠. 과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였는데 유임됐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역시 유임됐고요. 아울러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두봉 대전지검장도 역시 유임이 됐습니다. 자, 간략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보다 먼저 두 분의 총평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제 검찰 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참 검찰 인사 쉽지 않습니다. 네.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요구하는 방안들을 가지고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또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밀실에서 검찰 인사하고 청와대 코드 인사했다고 하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검찰하고 또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서로 간에 공개적으로 지금 불편한 감정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사실 이번 인사 낸 것에 대해서 깜짝 인사 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차례 이미 만났고 서로 간에 기본적인 의사교환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는 법무부 장관 얘기를 들어도 그 힌트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요구했던 인사 내가 이런 부분은 최소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윤석열 패싱이다 이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맞지 않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검찰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윤석열 패싱 이런 것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규모가 굉장히 좀 적습니다. 4명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총장이 요청한 사안은 받아들여진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 규모 면에서는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작죠. 4분밖에 안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전 2가지 이유라고 봐요. 하나는 고위 인사 중에 검찰에 있는 고위 인사 중에 우리 정권 편이 별로 없구나. 데려다가 쓸만한 사람이 별로 없구나. 라는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분명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징계했을 때 거기에 많은 대부분의 검사들이 이거 징계는 부당합니다. 라고 의견을 냈어요. 거기서 우리 편이냐 아니냐가 확실히 갈렸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인사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미 윤석열 총장을 잘 포진시켜 놨다. 윤석열 총장을 견제할 수 있는 인사들로 이미 대검의 참모진들도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람들을 바꿀 필요성을 못 느끼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요, 윤석열 총장 패싱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네. 윤석열 총장을 무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7월 달에 대대적인 인사를 할 거다라고 박범계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까지 윤석열 총장, 식물총장으로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전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금 장 소장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정권 말기죠. 이 정권과 마음이 맞는 고위 간부들을 지금의 이 소수 외에는 찾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요구했던 내용 일부 반영이 되기도 했지만 일부 반영이 안 된 부분 등등 사실은 또한 지금의 체제가 윤석열 총장을 견제하기에는 최적이다. 또 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총장과 상당히 불편한 관계, 친추미애 인사로 분류가 되지요. 이성윤 중앙지검장 유임됐습니다. 원래 윤 총장이 교체를 요구했었다고 하죠. 심재철 검찰국장, 이 검찰국장 자리,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쥐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 또한 교체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체는 했습니다만 이 남부지검장과 자리를 맞바꿨습니다. 이정수 남부지검장 역시 약간 친정권 성향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 등은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것은 윤 총장의 요구를 받아들여준 것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도 안 받아들인 거죠. 박범계 장관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이정수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 밑에서 대검 기조부장을 했으니까 윤석열 측근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분이 남부지검장 할 때요. 윤석열 총장 징계가 부당하다라는 그런 검사들의 항명에 사인을 안 했던 분이 3분인데 그중에 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윤석열 총장 사람이다, 내가 윤석열 총장의 말을 들어줬다라고 박범계 장관이 얘기를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뭐 패싱 한두 번도 한 거 아니고 뭐 여태까지 계속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는, 인사 관련해서는 다 무시해 왔기 때문에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논의한 것도 결국에는 흉내낸 거예요. 신용. 사진까지 공개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논의했어. 그것도 2번이나. 이거는요, 언론 플레이 한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윤석열 총장 얘기를 들어줬다라는 인사에 합리화를 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제스처, 그거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총장은 얘기를 했어요. 중국 음식점 가서, 나는 탕수육하고 팔보채 먹고 싶어요. 그리고 후식으로는 짜장면 먹을래요. 그랬더니 탕수육하고 팔보채는 안 시켜주고 짜장면만 시켜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대검의 신임 기획부장을 당신이 원하는 사람 시켜줬잖아 라는 것으로 우리는 윤석열 총장 의견을 드려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요,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 끝까지 좀 옥죄서 정권을 향한 수사 못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로 일으켜집니다. 네. 지금 정권을 향한 수사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유임된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두봉 대전지검장입니다. 이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데, 이 지검장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의 유임을 요구를 했고요. 또 이것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윤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박범계 법무장관 출근길에 기자들이 질문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답을 했습니다. 최대한 애를 쓴 인사이고 윤석열 총장에게는 뭐 구두로 다 얘기한 부분이다. 패싱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한편으론 그런 생각도 들어요, 평론가님. 그 총장의 의견을 다 반영해야 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번 인사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청와대 의중, 그리고 법무부의 뭐 의지,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이전에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수사를 맡겼을 때 나타났던 현상들, 뭐 이건 찬반 논란도 있지만 월성원전부터, 그리고 그 이전에 조국 전 장관, 청와대 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등 해가지고 그런 수사가 무리하다, 이런 뭐 비판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검찰총장으로서 대단히 위험하다, 뭐 이런 인식이 좀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 2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사단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른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낸 인사들 그대로 유임했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유임해서 검찰이 반발을 할 일을 안 했습니까? 검찰 내부 검사들 다 반발했고요. 법무차관도 사표냈고요. 그리고 대검 차장도 사표냈습니다. 그거 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낸 인사였습니다. 그럼 추미애 사단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사단이라고 부르는 것도 또한 편의적 구분에 불과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수사 안 한 것도 아니고요. 수사를 했고, 지금 월성원전 수사도 하고, 백윤규 산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고 있다고 자꾸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안 해 보이는 것이고, 추미애 사단이라고 하니까 추미애 사단이 마치 있는 것 같지만 검찰 내부 반발했던 거 다 보셨지 않습니까? 검사들 다 집단적으로 반발했고요. 위에 간부부터 시작해서 일선 검사들까지 반발하는 모습 보셨잖아요. 추미애 사단이 있는 게 아니고요. 검찰 사단이 있는 것이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단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검찰은 자신의 이해관계, 자신들의 인식에서 벗어나기 싫어하는 것이고요. 그 인식의 틀 안에서 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타났던 현상이 법무부하고 검찰하고의 갈등, 이런 양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른바 추미애 사단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부분이에요.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검찰총장 마음대로 해야지 검찰 인사는 아주 바르게 잘 된 겁니까? 이게 그 검찰청법에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간 게 바로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어요. 이게 검사와의 대화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인사내니까 법무부 장관도 우리 인정하지 못하겠다. 검찰 인사, 검찰총장한테 인사권 다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래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라고 하는 표현이 그때 법이 개정돼서 들어간 거예요. 바로 그때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검찰총장 마음대로 다 인사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그렇지 않아요.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 청와대 민족 라인에서 같이 한 거예요, 인사들.
근데 서로 간에 충돌하지 않는 지점들 찾아가지고 적절히 서로 간에 합의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럼 그거는 권력이 야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이전에도 권력이 다 야합한 거예요.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 인사내는 것, 권력이 야합하는 겁니다 라고 비판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 맥락 안에서. 비판할 수 있지만 지금이 그렇게 특별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는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검찰총장하고 더 갈등하잖아요. 인사 문제 가지고. 그리고 검찰총장 의견 들은 부분이 있으면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조직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얘기하거나 견제를 얘기할 때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 갖고 있는데 검찰총장 마음대로 인사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모양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검찰총장 마음대로 인사하는 그런 나쁜 선례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만들었습니다. 2019년 8월로 가보시죠. 검찰 당시 여권의 기대를 함호해 봤던 윤석열 총장에게 당신 마음대로 한번 인사 짜와봐. 다 100% 오케이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선례를 누가 만들었냐고요. 문재인 정권이 만들었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검찰총장 얘기 안 듣는다? 자기네들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원칙이 바뀌는 것은요. 이거는 국정을 운영하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자꾸 상황이 바뀐다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은요.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추미애 사단이 뭐 제대로 수사 계속하고 있다. 월성 수사 그대로 지검장 유임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건 수사를 뭉개고 있잖아요. 울산시장 청와대 개입 뭉개고 있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뭉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력과 언론의 그러한 유착관계 그것도 뭉개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는 게 더 많잖아요. 하나만 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언제부터 검찰총장이 자기 마음대로 대검 이러한 검찰 인사를 하냐. 이건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권력을 잡고 있는 청와대가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 검찰총장 네가 한번 다 해봐라 라고 풀어준 거는 이 문재인 정권이다. 욕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두 분께 제가 똑같이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대목, 이거 예전같이 지금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또 골 깊은 갈등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목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라고 나섰는데 두 분 모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평론가님. 참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되고 난 다음에 특수통을 중요한 거 맞고요. 너무 지나치게 특수통을 중요했다고 하는 비판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때도. 저도 그 일부분 동의합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형사 공판부 검사들 우대한다고 해놓고 특수통 검사들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잘할 수 있도록 다 인사 배치한 것, 네. 지나치게 집중했다고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고요. 비판받을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시에 뭐 이해를 굳이 하자면 뭐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국민들의 요구가 그런 뭐 국정농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바라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수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좀 반영한 측면도 있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바른 선택이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바른 선택은 아니었을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하고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검찰의 칼날을 휘두를 때 어떤 현상이 나왔느냐. 이게 오랜 경험칙으로 쌓였던 누적되어 있는 게 뭡니까? 집권 초기에는 그 집권에 굉장히 협조하는 모습 보이다가 집권 후반기 가면 그 정권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는 네. 거죠. 그래서 검찰 권력을 유지해 왔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유지해 왔던 검찰 권력을 통해서 나중에 퇴임 후에 뭐 정관 예우를 받고 또 아주 좋은 로펌에 들어가서 또 권력을 연장하거나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이런 모습들 나왔잖아요.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매달 1억 원씩 돈 받은 거 다 아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했던 검사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바꾸자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수통 검사를 정권 초기에 임명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됩니다. 뭐 이런 건 아닐 것 같고요. 비판은 비판대로 수용하되 네. 검찰이 그런 모습들을 다시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검찰 개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구조적으로 하자고 해서 여러 가지 개혁적인 조치들을 했던 것이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시작해서 공수처 설치 문제 이런 것들이 논의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불편한 거예요. 계속. 자신의 조직을 흔들거나 아니면 네. 자신의 기존에 유지해왔던 그 권력들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기도 한데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가 언론이 보도한다거나 그 시각에 기초해서 뭔가에 이 정부가 무조건 검찰을 쥐고 흔든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월성원전 수사도 마찬가지지만 라임옵티버스 사건 지금 수사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죠? 오히려 검찰이 또 수사하라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기소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한 기존에 만든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검찰총장이 수사를 못하게 했습니까? 검찰총장이 수사 못하게 한 거 아니잖아요. 지검장이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검장이 안 한다고 그렇게 기계 있는 검사들, 그렇게 항명하고 그리고 또 비판 성명까지 내는 검사들이 지검장이 하지 마. 그러니까 수사 안 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수사를 하겠다고 기소하겠다고 결재를 올려도 결재를 그러니까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라임옵티머스 사건 늦게 수사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여권 인사들 수사하는 과정에서 야권 인사 문제가 또 튀어나왔죠. 검사들이 향응 문제가 나왔죠. 그런 거 제대로 처리 못했다고 하는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는 건 알지만, 그래서 현 정권이 그 수사를 못하게 지금 쥐고 있다? 사실 증거 없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건 추정이고요. 검찰이 수사하려고 맘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월성원전 수사 그러면은 왜 하고 있습니까? 수사하지 말아야지. 산자부 장관한테 뭐하러 지금 사정구속영장 청구했습니까? 청구하지 말아야지. 하잖아요. 근데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다 하지 못하게 했어. 못하고 네.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맞는 지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평론가님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제가 궁금한 내용은 예전에 추미애 윤석열 갈등 같은 상황이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갈등이 일어나면 윤석열 총장만 좋겠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자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막 두드려 패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만 지지율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머리 좋은 여권이라면은요, 그냥 애써 거리두기하고 무시하는 게 윤석열 총장을 키워주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그러한 차원에서 신년 기자회견 때 윤석열 총장은 우리 문재인 정권 검찰총장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서로 이제 갈등 불러일으키는 것은 여권이 스스로 좀 자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관예우 없애야 돼요. 지금 4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뭐 했냐고요. 이제 와서 정관예우 없애겠다고 검찰 개혁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은요, 집권 여당에 있는 사람들은 모범을 보여야 돼요. 우리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봤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투자하고 연루되어 있는 로펌이요, 지난 박범계 장관 아주 실세로 여권에서 활동할 동안 6년 동안 매출이 328배가 늘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제대로 본인들이 여러 가지 기득권을 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누구를 개혁하겠다고 소리 지르냐고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검찰 잘못한 거 많아요. 하지만 자신들도 되돌아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검찰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방금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검찰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면은 없는 갈등도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인사안에 대해서 2번 얘기 나눴잖아요. 그러면 아무 얘기 안 나눴습니까? 서로 간에 얘기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4명 인사낸 거 검찰한테 인사안 가지고 가니까 우리 못 받겠다고 가져가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잘했다고 아니 뭐 50명이나 100명도 아니고 4명 인사한 거 서로 간에 인사하는 거 이 정도 의지는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충분히 만나서 저는 그 정도 얘기는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 가져가. 우리한테 미리 안 보냈잖아. 사전 협의 안 했잖아. 이거 얼마나 오만한 태도입니까? 그런 오만한 태도를 키운 게 문재인 정권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찰이 태도를 보이면 네. 없는 갈등도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검찰도 그 부디 앞으로 검찰은 무소불위의 조직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개혁되지 않았던 조직이 지금 개혁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